내 머리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느낌,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내가 뭘 하려던 거지 하고 멈칫하는 순간 없으셨나요? 나이 들수록 가장 두려운 병이 뭐냐고 여쭤보면 열의 9은 치매라고 하시죠. 어르신들은 몸이 조금 아픈 건 참고 살겠다. 그런데 자식 얼굴, 이름을 못 알아보고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집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 무섭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요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치매 시작인지 너무 걱정돼요. 도대체 뭘 조심해야 하나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치매 환자분들이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치매 환자 10분 중 대략 7분 정도는 내가 치매라는 사실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증상이 워낙 사소하게 시작되거든요. 약속 시간을 두세 번 다시 물어본다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런 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시는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뇌는 조용히 조금씩 상처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뇌 안에서 단백질 변화와 손상이 서서히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60대이신 분이라면 사실 30대에서 40대 때부터 뇌세포가 조금씩 상처를 받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법을 늦게 아는 게 정말 억울해요. 국내 자료들을 보면 최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0명 중 1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숫자를 하루로 계산해 보면 대략 12분마다 새로운 치매 환자가 생기는 셈이니 숫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실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중에서도 이미 치매를 겪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전에는 치매를 그냥 나이 들면 오는 운명 같은 병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사이에 전 세계 뇌과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뇌 속 만성 염증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 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의 불씨가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타고 있으면 그 열과 독성 때문에 신경세포가 조금씩 손상되고 이런 변화들이 쌓여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급성 염증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손을 베거나 무릎을 다치면 금방 붓고 빨개지고 욱신거리죠. 이건 우리 몸이 상처를 고치려고 면역세포를 보내는 아주 건강한 반응입니다. 며칠 지나면 진정되고 상처가 아물어요. 문제는 이렇게 아프고 붉게 표시도 잘 안 나는 속으로만 조용히 타는 만성 염증입니다. 겉으로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혈관벽에 조금씩 염증이 생기고 관절에도 조금씩 염증이 생기면서 심장 주변에까지 염증이 쌓이면 이 불씨가 결국 뇌까지 번져서 뇌세포를 서서히 괴롭히는 거죠. 최근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만성 염증 반응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나중에 뇌 위축이 더 빨리 진행되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치매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보기보다는 만성 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질환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연구와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만성 염증의 불씨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될까요? 스트레스, 잠 부족, 운동 부족, 미세먼지, 환경오염, 흡연, 음주 등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자주 반복되는 원인은 단연코 음식이에요. 우리가 매일 3끼 많게는 4끼 먹는 그 한 숟갈, 한 조각, 한 잔이 좋은 약이 되기도 하고 뇌 속 염증에 기름을 붓는 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뭐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흰빵, 햄이 잔뜩 들어간 샌드위치, 튀긴 돈가스에 달콤한 소스, 거기에 콜라 한 잔,
혹시 비슷하게 드신 분 계실까요? 그 한 끼가 바로 뇌 속 염증의 불씨를 살짝 키워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씨는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뇌세포를 감당 못할 만큼 태워버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상하다,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치매를 부추기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관찰 연구들을 보면 가공된 붉은 고기나 튀긴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살이 찌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치매 예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마인드 식단이라는 것입니다.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을 뇌 건강에 맞게 재구성한 식사법입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이 마인드 식단을 가장 잘 지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대략 절반 정도 낮게 관찰됐습니다. 연구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약 50% 안팎 감소로 보고된 경우가 많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어느 정도만 따라한 그룹에서는 위험이 약 30% 전후로 낮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꽤 든 뒤에 시작해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됐다는 연구들도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라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을 조금만 바꿔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내 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인드 식단이 구체적으로 뭘 강조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뇌를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먹어라. 둘째, 뇌를 괴롭히는 음식을 줄여라. 이 두 가지 축이에요. 뇌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풀잎이 진한 녹색 채소들, 각종 채소와 과일, 특히 베리류 호두 같은 견과류,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 할머니 밥상에 올랐던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는 건 두 번째 축, 바로 뇌를 공격하는 음식들입니다. 마인드 식단에서는 뇌에 좋지 않은 대표 음식 5부류를 아주 분명하게 줄이자고 강조합니다. 바로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 버터와 마가린, 치즈, 달콤한 빵과 과자류, 마지막으로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드린 음식 중에 내가 특히 좋아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삼겹살 없으면 못 산다 하시는 분, 빵 없으면 밥맛이 없다 하시는 분, 치킨은 내 유일한 낙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당장 다 끊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음식들이 뇌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성 염증을 키우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흐름과 관련이 있는지 차근차근 이해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좀 줄여볼까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고기류 가공식품, 튀긴 음식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 속 염증 물질을 늘린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고 설탕과 정제 밀가루가 많은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 연구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5부류의 음식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왜 뇌에 좋지 않은지 실제 연구 결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먹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줄이면 좋을지,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지 현실적인 대안까지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벌써부터 아유 선생님, 그거 다 지키면 먹을 게 없겠네요. 숨 막혀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드리지만 완벽하게 지키실 필요 없습니다. 관찰 연구들에서도 딱 그렇게 나옵니다. 마인드 식단을 10개 중에서 대충 7개 정도만 지켜도 치매 위험이 대략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어요. 매일 먹던 나쁜 음식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이틀에 한 번 드시던 걸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만 줄여도 뇌 입장에서는 엄청난 선물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10년 뒤에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치매가 얼마나 조용히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만성염증과 식습관의 관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왜 위험한지, 어떻게 줄이면 좋을지, 뇌과학 연구와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섞어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나와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으시다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혹시 까먹지 않도록 지금 미리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세요. 나중에 보시다가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치매 위험을 늦출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뇌에서 어떤 나쁜 일을 벌이는지 6가지로 나눠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다, 튀김 안 좋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사실 몸이 잘 안 움직여요. 왜 안 좋은지 그림이 그려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다르게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효과입니다. 치매라고 하면 다들 기억력만 떠올리시는데요. 전체 치매의 상당수가 사실은 혈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좁아지고 막힌 혈관 때문에 뇌 곳곳에 작은 뇌경색이 뻥뻥 생기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혈관성 치매가 대표적이죠. 붉은 고기,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튀긴 패스트푸드는 포화 지방과 소금이 너무 많아서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를 쌓이게 합니다. 또 일부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많이 먹는 식단이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높이는 경향이 관찰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상하고 피가 끈적해지면 뇌로 가는 피 공급이 조금씩 나빠지고 결국 뇌세포가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삼겹살이나 소고기 자체를 무조건 악마 취급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시지, 햄, 베이컨처럼 공장에서 가공한 고기들을 자주 많이 드시면 내혈관과 뇌혈관이 서서히 상처를 입고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키우는 효과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치매 연구의 큰 흐름 중 하나가 바로 뇌 속 보이지 않는 염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가공식품, 예를 들면 과자, 달달한 빵,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음식, 튀긴 간식들을 자주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올라가고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성 물질도 늘어납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들을 묶어서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초가 공식품을 많이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눈에 띄게 높은 경향이 관찰됐고 알츠하이머형 치매 위험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초가 공식품 섭취가 심장병, 당뇨, 비만 같은 대사질환뿐 아니라 우울불안 같은 정신건강 악화와도 연관된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다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겹겹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 한 번에 여러 갈래로 뇌를 압박하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먹는 바삭한 튀김류, 진한 크림 소스나 마가린, 버터가 듬뿍 들어간 빵, 케이크, 과자류가 바로 이런 만성염증을 키우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식단에서도 이 5가지 부류를 뇌가 싫어하는 음식으로 딱 집어서 가능하면 줄여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대사와 인슐린 저항성을 망가뜨려서 결국 뇌를 당뇨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효과입니다. 요즘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학자가 이 표현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혈당 조절과 치매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달콤한 빵, 과자, 케이크, 설탕 듬뿍 들어간 음료수와 커피 음료는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 전 단계, 나아가 당뇨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당뇨가 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대략 1.5배에서 2배가량까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증가했다는 연구들도 있고, 중년기 이전의 음료 습관이 훗날 치매 위험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논문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설탕만 문제인 게 아니라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과자, 라면, 피자 같은 음식들도 몸속에서 금방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부담을 줍니다. 점심을 흰빵 샌드위치와 달달한 커피 한 잔으로 해결하시고, 오후엔 과자와 음료를 곁들인 간식으로 또 채우신다면 뇌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설탕 바다에 잠겨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점점 느려지고 손상되기 쉬운 상태로 변해갑니다. 네 번째는 장 속 미생물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장과 뇌 사이의 연결고리를 흔들어버리는 효과입니다. 요즘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린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장 안에 사는 세균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는데, 이 미생물들이 만드는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장 내에서 특정 대사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혈관을 따라 돌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뇌 건강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의 혈액에서는 TMAO 트라이메티라민, N-옥사이드 같은 물질이 증가하는데, 이 물질이 심혈관내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여기에 초가 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 색소, 인공향료, 방부제들이 장내 세균의 구성을 나쁘게 바꿔버리면 좋은 균은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우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장벽이 허술해지고 독성 물질이 피 속으로 더 잘 새어나가면서 뇌에도 자꾸 자극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다 이론에 가까웠지만, 요즘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가공식품 섭취가 늘수록 우울불안,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뇌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만과 대사증 후군을 통해서 뇌를 2중 3중으로 압박하는 효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가공육, 튀김, 달달한 빵, 과자, 치즈와 버터가 듬뿍 들어간 음식들은 칼로리는 높은데 포만감은 짧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더 먹게 되고 결국 체중이 늘고 뱃살이 나오게 되죠. 단순히 겉모습 문제를 떠나서 뱃속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이 지방 조직 자체가 염증 물질 공장처럼 변해버립니다. 이런 대사증후군 상태에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이 모든 것들이 치매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초가 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대사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나아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 경향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집에서 사온 크림빵 1개, 치킨 1마리, 피자 1판을 먹을 때 사실은 뱃살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내 뇌를 향해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을 쌓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음식들이 뇌가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점입니다. 사람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고 손상된 부분을 정비합니다. 깊은 잠 단계에서 특히 이런 뇌 청소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밤늦게까지 야식으로 치킨, 라면, 피자, 튀김을 자주 드시고 설탕이 잔뜩 든 음료를 함께 마시면 위장은 밤새 일해야 하고 혈당과 인슐린은 계속 출렁거립니다. 그러면 깊은 잠 단계가 줄어들고 잠이 자주 깨게 되면서 뇌가 청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가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의 뇌내 축적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치킨 한 번 먹었다고 바로 치매가 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무거운 야식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뇌가 쉬고 회복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고지방 고당분 식사는 먹고 나서도 몸이 무겁고 피곤해져서 움직이기 싫어지기 쉽습니다. 운동량이 줄어들면 그 자체로도 치매 위험 요인이 커지고요. 최근 치매 예방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초가 공식품과 같은 나쁜 식습관을 줄이면서 혈압 혈당을 잘 관리하고 꾸준히 걷기만 해도 치매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결국 같은 한 끼라도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뇌가 회복할 여유를 얻느냐, 아니면 계속 얻어맞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보니까 어떠신가요? 그냥 고기튀김빵 안 좋아요라고 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다가오시죠.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음식들을 조금만 줄이고 통곡물, 채소, 과일, 콩, 견과류, 생선 같은 자연식으로 바꿔주었을 때 치매 위험이 실제로 낮게 관찰됐다는 연구들이 이미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끊어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음식이 뇌에 특히 부담을 주는지 여러분 식탁 위 예시를 들어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음식입니다. 67세 이미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미순 할머니는 아침마다 베이컨 2장, 점심엔 햄 샌드위치, 저녁엔 소시지 넣은 찌개를 즐기셨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야 뭐 조금 먹는 거지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제 뭘 먹었지? 이런 말이 잦아지고 방에 들어갔다가 아, 내가 왜 왔지? 하고 멈칫하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미순 할머니의 증상이 가공육 때문이라고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공육을 자주 드시는 식습관이 혈관과 뇌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신호는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중년 이후 성인들을 오랫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하루에 약 25g, 햄 2장 정도 더 먹는 사람들에게서 치매 위험이 약 40% 이상 높게 관찰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공육에는 방부제, 질산염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고 포화지방과 소금도 많아서 혈관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이미순 할머니처럼 가볍게 시작된 작은 습관이 수년, 수십 년이 지나면서 뇌 건강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공육은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아주 가끔 특별한 날 정도로 줄이시고 평소에는 생선이나 견과류 콩류 같은 뇌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로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초가공식품 과자, 달달한 빵, 즉석식품 등입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합니다. 하루 한두 개 과자 먹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런데 관찰 연구들을 보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중장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약 20에서 30% 정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요즘 오후 시간만 되면 간식으로 달달한 빵과 커피를 즐기고 계신가요? 이 습관은 혈당과 인슐린을 반복해서 올렸다 내리게 만들고 결국 뇌가 당 대사 불안정 상태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뇌 역시 당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자나 빵을 좋아하신다면 하루 먹는 양을 먼저 정해두시고 그 대신 견과류 한 줌과 채소 스틱, 그리고 당이 적은 커피나 차로 바꿔보는 게 뇌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피자처럼 기름이 많고 튀긴 음식도 뇌에는 꽤 큰 부담이 됩니다. 기름이 많으면 혈액 내 염증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이미순 할머니 역시 주말마다 즐기던 치킨이 뇌 건강 입장에서는 쉬는 날이 없는 무리였던 셈이에요. 실제로 초과 공식품 중에서도 튀김 패스트푸드 영역이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둘 다와 연관이 있다는 데이터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상하면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뇌 기능이 떨어지기 쉽죠. 그래서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줄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대신 구이, 찜, 에어프라이어 조리처럼 기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시면 뇌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음식은 버터마가린 치즈 등 포화지방 많은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버터마가린처럼 포화지방이 많고 가공도가 높은 형태의 유제품을 매일 많이 먹는 것은 뇌혈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류를 느리게 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나 버터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양을 적당히 줄이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몸에 좋은 지방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뇌에는 훨씬 친절한 식사가 됩니다. 마지막 음식으로 과도한 소금과 염지식품입니다. 햄베이컨 같은 가공육뿐 아니라 소금이 많이 들어간 김치, 장아찌, 인스턴트 라면, 짜고 매운 인스턴트 찌개 같은 음식들도 뇌혈관에는 부담이 됩니다. 과도한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결국 뇌혈관이 손상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고혈압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순 할머니가 즐기셨던 매운 인스턴트 찌개에도 이 요소가 모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소금 줄이기는 뇌 건강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국, 찌개의 국물 양을 줄이고 젓갈장아찌는 예전 양의 반만 드셔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음식군들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기억해 주세요. 이 음식들을 하루하루 조금씩만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는 분명 큰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뇌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뇌를 괴롭히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 들으실 때는 이거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줄여야 하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3가지 원칙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 매일 먹는 것 중 하나만 바꾸기입니다. 이게 의외로 기적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매일 드신다면 일주일에 3번은 다른 걸 먹어보자, 이렇게만 정해보세요. 어떤 분은 치킨이 너무 좋아서 절대 못 줄이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치킨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먹는 요일을 정해보는 건 어떠세요? 예를 들어 토요일만 먹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몸이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한번 해보세요. 딱 하나만 정합시다. 빵이든 과자든 햄이든 음료든 뭐든 좋습니다. 단 하나만 줄여보는 거예요. 하루에 1번 먹던 걸 사흘에 1번으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3개월 뒤에 몸과 머리의 컨디션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줄이지 말고 대체 음식 찾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줄이라고 하니까 막막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대체제만 잘 찾으면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너무 좋아하신다면 달걀과 고구마 조합으로 아침을 바꿔보세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훨씬 안정됩니다. 과자 대신에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작은 봉투에 나눠두었다가 출출할 때 한 줌씩 드셔보세요. 저녁 치킨이 너무 땡길 때는 에어프라이어에 생선 한 조각 구워 드셔보세요. 기름은 거의 안 들어가고 오메가 지방 덕분에 뇌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덜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야식 줄이기입니다. 야식이 뇌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치우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하지만 치킨, 라면, 피자 같은 무거운 야식을 늦은 시간에 자주 드시면 위장은 밤새 쉴 틈이 없고 혈당은 계속 출렁거려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단백질들이 이때 잘 정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최대한 가벼운 음식만 드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과일 조금, 이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낮에 아무리 피곤해도 다음날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나요? 선생님, 그래도 제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은요,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효과가 작지 않습니다. 70대라도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걷기라도 꾸준히 하면 뇌가 늦게 늙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게 어느 하루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흐름을 조금만 바꾸면 분명히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이 바로 변화의 첫날입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뇌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한 번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켜주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